본 자료는 팀 스키야드에서 카빙 스키의 이론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영상의 개인적인 감상은 제약이 없으나 영상이나 캡처물 등의 상업적인 활용은 금합니다. 팀 스키야드는 북미의 체계화된 강습 커리큘럼을 근간으로 스키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스키를 타다 보면 초보자이건 상급자이건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세가 높다라는 말인데요. 초보자로서 자세가 높다는 의미는 되게 좋은 자세가 아직 몸에 익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 말 그대로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키의 강습 경험이 쌓이면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중급 이상의 스키어가 특히나 카빙을 구사할 때 있어서 이 말을 듣는다면 대부분 기울기의 부족함이 문제라는 진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기울기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울기가 필요한 이유는 샤프한 턴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강한 가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때로는 필요 조건으로 때로는 충분 조건으로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한 활주로 발현되는 것인데 일반 동호인들, 특히 강습을 받지 않고 독학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틀에 박힌 자세를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는 스키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인에게서 자세가 높다 라는 말을 듣고서 단순히 기울기를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무수히 던지며 안타깝게도 인위적인 기울기를 만들어내려고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턴은 왜 샤프해야 하는가, 기울기가 어떻게 샤프한 턴을 만드는가, 그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자료의 본론 부분에서 다뤄질 내용은 스키를 어떻게 타야 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강습을 받으면서도 수도 없이 봐왔던 그림이죠. 바로 스키라인과 신체 라인의 이상적으로 조화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숱하게 봐왔고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 몸의 모양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내양은, 외양은, 어깨는, 골반을 하면서 말이죠. 이는 스키의 메커니즘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구간은 턴의 도입 부분이고 4구간은 마무리 부분이며 2구간에서는 내양이, 3구간에서는 외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활주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자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의 효과적인 활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와 동작은 무엇일까요? 스키 기술 연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자세와 움직임을 통해서 스키와 몸의 주변에 작용하는 힘의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스키 활주의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많은 부분 가능합니다. 이 그림이 완벽한 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스키를 즐기고 있는 스키어의 모습입니다만 슬로프와 스키, 스키와 스키어로 이어지는 모든 요소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스키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스키라는 것이 3차원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자면 힘의 크기가 훨씬 복잡하고 방향도 반대로 표시되어야 하는 등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키어가 활주를 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힘은 몸무게에 의한 중력, 회전에 의한 원심력이 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합력이라고 하고 스키 에지를 세움으로써 그 마찰에 의한 반발력과 내경에 의한 구심력이 생기며 스키어는 합력과 반발력, 구심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턴의 메커니즘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힘들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스키어의 몸 밖에 존재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합력인데요.
이 합력에는 원심력과 중력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힘이 포함되는데요. 이게 바로 내력입니다. 내력이란 말 그대로 스키어의 몸 안에서 근육과인데 관절을 통해 발현되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스키가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설면에 닿아 있는 상태로 활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반발력이 합력보다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정상적인 활주 상황이라면 항상 합력이 반발력보다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내력입니다. 더 눌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내력을 더 쓰라는 주문인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내력이 최대화되었을 때 턴의 모양을 더욱 샤프하게 만들 수 있고 완사면에서도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력을 더욱 쉽게 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선 외경입니다. 신체 구조상 외경 자세를 취해야 합력이 이르는 발바닥 부분에 보다 강력하게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효과적인 가압을 위해서 스키어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의 유일하며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가압을 하기 위해서 신체에 적당한 상하 운동이 필요한데요. 정리해보면 턴을 하는 데 있어 합력에 대항하는 구심력과 반발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경이 필요하고 합력의 내력을 강하게 가하기 위해서 외경이 필요하며 내력을 강하게 낼 수 있을수록 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스노우플라우라고 고쳐 부르고 있지만 스키를 처음 배울 때 했던 플루그보겐이 있죠. 플루그보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몸무게의 이동만으로 턴을 만드는 베이직 플루그보겐이 있고 적극적인 플렉션을 통해 좀 더 작은 홀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좀 더 경사진 곳에서도 턴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스탠다드 플루그보겐이 그건입니다. 베이직 플루그보겐은 턴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클 뿐더러 경사가 조금만 심해도 턴 자체가 되지 않는 데 반해 스탠다드 플루그보겐은 이를 훨씬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내력의 힘입니다. 이 내력은 누르는 힘이다 보니 근력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누른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래로 누른다고 해봐야 그 힘이 온전히 바닥으로 전달될이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와 동작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스키의 구조와 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키 활주시 가장 이상적인 스키의 라인과 몸의 라인의 조합, 퍼펙트 라인입니다. 우리가 스키 연습을 하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같은 스키를 가지고 회전 반경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하지만 그게 더 어렵기 때문이며 작은 회전 반경을 만들 줄 안다면 큰 회전 반경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같은 스키를 가지고 더 작은 회전 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키의 모양입니다. 앞과 뒤에 비해서 허리가 좁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모양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데 대개 A 부분의 넓이와 중간 부분의 넓이, C 부분의 넓이를 순서대로 열거하고 이를 옆들림이라고 하며 이 옆들림과 스키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 반경으로 스키의 재원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65, 120, 68, 115, R1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뜻은 길이 165, 옆들림 120, 68, 115로 A 부분의 폭이 120mm, B 부분의 폭이 68mm, C 부분의 폭이 115mm로 회전 반경은 12m의 스키라는 의미입니다. 턴을 하는 동안 스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설면에 기울어진 상태로 슬로프를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스키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반경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컵의 입구를 위에서 보면서 서서히 기울여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컵을 기울일수록 위에서 본 입구의 모양은 그림과 같이 변화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슬로프에 적용을 해보면 A의 경우 스키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제외하고 지금 턴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B, C, D를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가로 반경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지만 세로 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키의 회전 반경이 12m라고 가정하고 수치로 계산해 보면 표에서와 같이 가로 반경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세로 반경의 경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스키에 있어서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대로 연결하게 되면 턴의 모양이 상하는 그대로인 채
스키를 세울수록 가로는 좁아지는 형태의 모양이 될 텐데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 그림 A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궤적 A 형태의 턴은 경사가 심하지 않은 하단부에서는 얼마간 형태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가속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마찰을 이기지 못해 멈추게 됩니다. 급경사 구간에서는 가속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모양의 궤적입니다. 우리 연습의 목적은 항상 상하가 짧은 모양의 B와 같은 궤적의 샤프한 턴을 만들기 위함에 있는데요. 그래야 급경사에서도 원하는 크기의 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경사의 슬로프에서도 원하는 크기의 턴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카빙스키의 옆들림은 어느 정도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스키어가 다른 기술들에 앞서 의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빙스키가 개발되고 초기에 부상자가 속출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스키의 옆들림에만 의존해서 카빙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다행히 그 이후로 스키계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현재는 스키 기초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경기스키 기술에 기반한 기초 기술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키의 옆들림 이외에 회전 반경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A는 스키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 B는 그 스키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키를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C 부분이 위로 살짝 올라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캠버라고 합니다. 턴을 하는 중에 C 부분에 하중이 걸리게 되면 D처럼 스키의 전체적인 형상이 아래로 불룩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역캠버 또는 스키의 휨이라고 합니다. 턴을 할 때 최종적인 회전 반경은 스키가 가지고 있는 옆들림에 의한 고유의 회전 반경과 이 휨에 의해서 생기는 원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당연하게도 휨의 양이 클수록 전체 회전 반경은 작아지게 됩니다. 일단 옆들림에 의한 고유의 회전 반경은 고정값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휨의 양에 의한 원호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림 B의 경우, 그림 A의 경우에 비해서 D와 C의 차이만큼의 회전 반경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휨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은 스키어의 몸무게, 스키어의 상하 운동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근력 등에 의해 발현되는 내력입니다. 같은 스키로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턴 구간의 휨의 양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키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해야 내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내력의 이해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그냥 누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키의 구조를 통해서 내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꽤나 서론이 길었다는 느낌도 들고 긴 여정을 지나왔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모두 이번에 이야기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도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 인식하기를 세게 눌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코치들에게 그 소리를 듣죠. 더 세게, 더 세게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더 세게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업다운입니다. 못을 나무에 박기 위해서 우리는 망치를 들었다가 내려칩니다. 만약 그 망치를 그냥 못에 대고 누르기만 한다면 그 못이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올렸던 망치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찍으며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못으로 하여금 나무와의 마찰을 이기고 그 안으로 박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스키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전환 구간에서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턴 구간에서는 자세를 낮춰주는 동작을 통해서 힘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 연결 동작을 전체적으로 크로스오버라고 하며 이렇게 무게중심의 상하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턴을 하는 동안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 동작을 이어줘야 합니다. 또한 스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올바른 포지션, 즉 중경 자세입니다. 최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A 부분을 정확히 가압해야 한다는 점인데,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몸이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져 있다거나 뒤로 뉘어져 있다면 그만큼 힘이 앞 또는 뒤로 분산되면서 제대로 된 가압이 A 부분에 가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원활하지 않은 턴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만일 몸이 뒤로 빠진 자세로 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스키의 앞부분이 슬로프를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턴의 도입이 늦어지고, 이는 늘어지는 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경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강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상체의 각도가 정강이 각도와 같고, 자세가 낮아지더라도 그 각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뿐 정강이와 상체의 각도는 평행을 유지해야 제대로 가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몸의 무게 중심이 온전히 스키의 가압점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2, 3의 경우 모두 뒤로 빠진 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2번의 경우 초보자가 많은 경우로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나, 3번의 경우 버티컬 무브먼트를 상체의 굴심만으로 해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턴이 늘어지는 이유를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스키어는 항상 좋은 포지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키가 고속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포지션을 유지하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스키의 전후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턴이 마무리되고 일어서려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스키의 가속이 붙으며 몸보다 더 빨리 앞으로 빠져나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포지션을 빼앗기면 또다시 늘어지는 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의 무게중심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느낌보다는 스키의 진행 방향보다 더 계곡적으로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일과 같이 정상적인 턴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턴 도입 후에 이미 무게중심을 뒤로 빼앗겨서 턴 자체가 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퍼펙트 라인, 내력과 외력에 의해 스키의 구조와 포지션, 무브먼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모든 이해의 과정이 귀결되는 결론은 가압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가압의 극대화는 회전 반경의 최소화라는 이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음 돌아오는 턴에서 최대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활주시 퍼펙트 라인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턴과 턴의 낙차, 즉 Y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Y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장비의 특성이라든지 스키어의 체격, 경사도 등 정해진 값을 제외한 스키어의 운동 능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요소는 이 구간에서의 속도입니다. 단순히 전환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활주시, 낙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속도 x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속도 g입니다. 1에서 3까지의 거리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낙차 y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구간의 속도인데, 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운동이 바로 가압인 것입니다. 즉, 1구간에서 충분히 가압이 들어가야 충분히 휘었던 스키가 이 구간에서 그 가압이 풀릴 때 휘었던 스키가 펴지며 스키 구조에 의해서 가속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흔히 리바운드라고 불리는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스키 트레이닝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흡수 동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보다 상위의 응용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압의 중요성은 급사면과 완사면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완사면에서의 활주는 어렵지 않게 퍼펙트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계속 스키의 사이드컷에 의존한 활주를 한다면 슬로프와의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구간에서 정속, 2구간에서 가속, 3구간에서 다시 정속, 돌아오는 4구간에서 다시 가속으로 연결되며 스키어의 체력에 따라서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면서도 퍼펙트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며, 이는 일반 활주에서도 유용하지만 실제 경기 스키에서는 기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급사면 감속 라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구간에서 스키딩에 의한 감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도의 손실을 가장 완벽하게 복구하는 방법이 바로 2구간 가속입니다. 또한 빠른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가압의 타이밍과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2구간은 필수 가압 구간이고 1구간은 2구간에서 충분한 가압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미리 가압이 들러가면 유리한 공격적인 구간이며, 3구간은 응급 상황에만 이용해야 하는 좋지 않은 가압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활주 중에는 원심력, 중력, 내력에 의한 합력 M이 작용하고 그 반작용으로 반발력 F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가압을 할 경우 그 반발력은 F1의 방향, 즉 다음 턴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지만 3구간의 가압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2의 방향, 즉 산 쪽 방향으로 반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4구간 가속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간의 가압은 2구간을 가압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 다음 턴 진입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한 응급 상황에만 필요할 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압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찍찍이 턴이 되는 거죠. 또한 2구간의 가압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1구간의 가압은 훨씬 빠른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적인 가압 구간입니다. 따라서 연습은 항상 2구간 전에 가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언급될 어드밴스드 패러렐 턴이 매우 유용한 연습 방법이 될 건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림입니다. 이젠 좀 달리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라인이 스키와 신체의 조화에 의한 라인이면서도 위아래로 납작한 모양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마음속으로 그려내야 하며, 완벽한 활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당한 포지션과 밸런스를 유지하고 적당한 외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상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울기나 내향, 외향 등 신체의 모양과 방향은 저마다 제대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스키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스키어들이 결과물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선행 요건으로 혼동하여 거기에 치중한 연습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본 자료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결론의 핵심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이 결론을 얻고자 만들어진 거대 담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스키는 본 자료에서 생략된 많은 부분들, 즉 스키링 요소, 하중의 분배, 전환 시 신체 동작 등 수많은 강론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한 복잡하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스키와 신체의 라인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결과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올바른 동작과 움직임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가압의 중요성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 등을 스키의 구조와 스키 주변에 작용하는 힘의 구조 분석 등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턴의 이론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점은 머리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혼자서는 스키 트레이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해석은 더욱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한 코치를 만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